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얼마 전에 KBS 교향악단 총감독으로 새로이 취임하신 김동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학계, 언론계 그리고 정계를 두루 거치신 화려한 인생 편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KBS 교향악단의 총감독으로 새로이 취임해서 짐이 무겁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하셨고 또 교수였고 언론사의 사장을 역임하셨고 또 전 공보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런가 하면은 외교관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난 11월 명지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를 정년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직업이 몇 가지였는가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KBS 총감독은 어떻게 해서 맡게 되셨고 또 맡으신 소감은 어떠하신지 우선 최근에 있는 일부터 좀 여쭤보죠. 예, 제가 우리 국립교향악단이 네. KBS로 이관돼서 온 81년부터 네. 뜻밖의 저를 운영위원으로 예. 위촉을 해오셔서 예. 저야 어려서 젊었을 때 음악 활동을 했으니까 네. 지금 열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항상 네. 마음속에는 첫사랑 같이 네. 음악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 관계 일을 하라니까 고마워서 받은 게 이제 2년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경에 이제 먼저 김만보 선생께서 오래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으로 인계를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운영위원회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후위원회 해가지고 뽑아 주십사 했는데, 그만 거기서 제 이름이 거론돼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양을 했죠. 사양한 네.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제가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만 45년을 쉬지 않고 뛴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피곤하더군요. 네. 좀 쉬고 싶어서 여행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해주시고 너무 빼는 것도 이게 분에 넘치는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앉아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맡으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꽃무늬로 빼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네. 꼭 옛날 집에 와서 첫 애인하고 같이 있는 기분이 돼서 흐뭇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예. 근데 너무나 다양한 직업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직책이 많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주위에서는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자파상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편지 오는 거 보면 김동성 장관님, 무슨 의원, 교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잡동사리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부르는 게 당신 마음에 제일 흡족하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김 선생님하고 불러주시오. 네. 선생님이라는 게 정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학에 있을 적에도 김 교수님 하면 싫어요. 네. 교수라는 게 무슨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선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걸 지금도 제일 좋아하고 그걸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부터 저도 선생님 좋죠.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는 영문학을 전공하시다가 뒤늦게 피아노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왜 영문학을 전공하시던 분이 피아노에 손을 대셨습니까? 김 의원 질문이 지금 내가 이제 반박을 해야 되겠어요. 네. 이력서는 아마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문학을 먼저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저 개인의 심정으로서는 음악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아하. 이제 일제시대에 제가 자랐잖아요. 예. 해방된 게 우리 나이로 제가 22살 때, 네. 그러니까 만으로 20살 때입니다. 예.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세대는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네. 대개는 이제 남태평양에 가서 갈 수만 있으면은 네. 가다가 도중에 이제 배가 가라앉아서 상어밥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군 폭격을 받다가 죽어가는 게 이게 정규 코스였습니다. 그 이름이야 뭐 천황폐로 위한 뭐라고 하지만은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뭐 도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죽게 운명 지어져 있는데 네. 하여튼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어떠한 사생관을 가져보자. 이제 그게 전부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해방의 감격도 처음에 온 게 아니라 며칠 지나니까 네. 몰라요. 제가 충청도 태생에 늦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네. 며칠 지나니까 가슴이 와 닿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내 생명이 이제 연장이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그때 나라도 없을 때죠.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네. 그러니까 없었던 민족을 찾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사명감 같은 거. 네. 이게 우리가 막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우리 어깨에 걸려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를 공부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제가 일제시대 수학을 좋아했어요. 네.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범학교 다녔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해방 후에 사범학교가 그 학제 개편으로 그 유명한 국립대학원, 국대안 네.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범대학이 독립했을 적에 과가 4개 뿐이었습니다. 네. 그 영문과, 국문과, 제가 다닌 영문과, 그다음에 국문과, 그다음에 사회생활과, 교육과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영문과를 택했던 것이 네. 영문학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내 개인적으로 뭐를 하겠느냐. 수학을 하려면은 공대나 물리대로 가야 하는데 남의 학교는 가기 싫단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수학도 그래.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인데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하려면은 미천이 드는 건 고난하다게요. 네. 그래서 미천이 안 들고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근데 일제시대 제가 사범학교 다녔는데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노래를 해도 그렇고 피아노를 해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월등하게 일본 사람보다 앞서 있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시작해도 오라 이 한국 민족에는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 그럼 그 재질을 가지고 발전시켜 보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제 목숨을 걸고 하겠다 한 거는 음악이었죠. 네. 그게 이제 음악과가 없어서 음악을 못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 대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현재명 선생이 시작하신 네. 그 음악 서울 음악 전문 학교가 이제 음악 대학이 됐는데 네. 거기에 학생이 그 음대 1회 졸업생이 그 당시에 제가 학부 1학년 때 거기 전문부 1학년입니다. 아하. 나이야 저보다 나이 많은 분, 네, 뭐 가령 네. 우리 아시는 네. 그걸로서 뭐 조상현 선생님, 오현명 선생 다 나보다 연장자. 네. 제 전임자인 김만무 선생 연장자지만은 학년으로는 저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학부 2학년 다닐 적에 음대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 자네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데 음대 와서 공부하게 이렇게 권유가 왔어요. 네. 고마운 권유인데 음대에는 학부 2학년이 없지 않습니까? 아하. 전문부 떨어지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니 학부 2학년을 받아줄게.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학부 2학년도 좋지만 친구 없는 학부 2학년 뭐 합니까? 안 가요 그랬죠. 네. 그래서 안 가고 끝끝내 사범대학에서 개인 교수를 받아서 피아노를 공부하면서 영문과에 다니면서 그러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셨다고 그래요? 제 학교 때요. 예. 별명이 음악실 귀신입니다. 피아노 잘 쳐서 귀신이 아니고 네. 이건 새벽에 가도 피아노 소리요. 밤중 12시에 가도 피아노 소리요. 항시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그때 해방 후에 전기나 있습니까? 네. 깜깜한 데서 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음악실 귀신이다. 그래서 학생 때 별명이 귀신이었어요. 네. 예, 대개는 피아노는 없으셨습니까? 가난뱅이가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려면 결국은 학교에 남아 있는 수밖에 없고. 네. 학교에 그런 피아노가 3개 있었는데 제가 4년 동안에 다 두드려 보셨어요. 몇 시간씩이나 연습하신 것 같습니까? 이게 22살이면 지금 뭐 세계적으로 발전할 나이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서 물론 사범학교 다녔으니까 악부는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에로 겨우 띄고 소나치네 정도 칠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나마 그 전에 내가 이제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손가락이 네. 굳어 있는 상태에서 네. 했잖아요. 이 손가락 굳어 있는 거 푸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년 평균 해서 네. 하루에 10시간씩 친 것 같아요. 설도 없고 추석도 없고. 하하. 그러면 미쳤죠. 굉장히
그 손가락에 무리가 왔을 텐데요. 뭐 무리는 안 왔어요. 근데 겨울에요. 네. 이제 아무 난방도 없는 음악실 치려니까 네. 처음에 이제 주머니에 잔뜩 이걸 넣고 갑니다. 네. 이게 온기 손이 식기 안 곱으니까.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식기 전에 이제 한홍을 1시간씩 쳐요. 한홍이 뭔지 아시죠? 그 손가락 연습하는 거. 네. 1시간씩 치면 여기서 후끈후끈 이제 열기가 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그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요 절대적이었고 네. 두 번째는 요즘 피아노 공부하는 학생들은 레코더 참 연주 들으면서 악보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치면 되는 거다 금방 하는데 네. 우리 때 가난뱅이가 레코더가 있습니까? 가난하지 않아도 그랬어요. 레코더가 귀할 때입니다. 방송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콩나물 대가리만 넣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무슨 기분을 내야 하느냐 이걸 윤구하면서 쳐야 하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 거 가지고 여기서 이런 기분을 낸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레슨은 거예요. 어느 분에게 받으셨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김형근 선생님이라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 우리 선배님이신데 8년 선배신데 내가 치는 걸 듣고 혼자 공부해서 해야 되나 이 사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옷사금 가져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뭐야 후한 무치라고 그러나 네. 1년 12달 돈도 안 가서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럼 열심히 해가니까 그 선생님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가 공부하는 거 그대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은인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요? 그렇게 말 피아노에 열중하시는 것을 보고. 말 맞어요. 우리 아버님이 네. 평생 돈을 못 버신 가난뱅이셨지만은 네.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알아주는 유학자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자님도 군자는 예약을 뭐 즐긴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피아노 친다 뭐 하는 것은 소위 그 뭐라고 이거 나쁜 말이잖아요. 점잖은 사람이 할 게 못 된다 가지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서 음악을 하겠습니다 말을 못 꺼냈거든요. 그러다 탈로가 났어요. 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때 피아니스트가 별로 없을 때니까 네. 소문이 나가지고 KBS의 전시입니다. 네. 그 서울 방송국에서 나와서 피아노를 치라 해가지고 몇 번 쳤거든요. 처음에 두 서너 번은 무사히 넘어갔어요. 네. 근데 한 번은 밤중에 피아노를 치고 그때 사례라는 게 나와서 거기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 용돈도 들고 이제 등록금도 내는 겁니다. 해파람 불고 들어갔더니 해파람 부르면 또 아버님이 들으시면 야단하니까 집에 갔더니 점잖하고 근엄하게 군자같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형님하고 두 분이 계시더니 형님이 아버지 뻘대 신남매 막내니까 아이고, 아버님은 할아버지 뻘대고 네. 큰형님이 아버지 뻘대는데 두 분이 계시다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 방송국 갔다 왔냐? 네. 왜요? 그랬더니 아까 라디오에서 뭐 김동선 씨 피아노 독주 뭐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 들켜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그러고서 주머니에 있던 사례금 어떡합니까? 거슬 내놓고 큰절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야단 안 치세요. 그렇게 유명해졌으면 괜찮아. 그래서 모면했어요. 독주회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독주회는 그때는 못했죠. 네. 대학 학생 때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KBS 방송국하고 달라요. 생방송으로 음악이 많이 나갔습니다. 아하.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 방송을 했어요. 네. 그게 전부였고 그 졸업할 때 이제 독주회 비슷하게 이제 졸업 연주회 해줘요 말하자면.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신인음악회에서 나와달라 그랬는데 그게 뭐 이제 신지문지 돼서 못 나갔고 그리고 1956년 5월 26일 날에 경기여고 강당 그때 연주회장이 없었어요. 없죠. 네. 거기에 존 피아노가 있어 거기서 독주회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아주 평이 좋았어요. 네. 막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오죽하면은 그 담담날 그 당시에 귀신 같은 존재, 신 같은 존재였던 바이오링의 개정식 박사가 저를 네네네. 만나자고 해서 만났거든요. 같이 삼중주단 트리오를 하자. 트리오를 맹이라 가지고 1960년까지 이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꾸 맥혀요. 이제 내가 갈 길이 아주 창창한데 피아노로서는 이상 못 가겠다. 갈 때가 좀 갔다. 국내에서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는데 해외는 도저히 바깥으로 못 나가겠다. 그러면 내가 한 남아로서 이대로 죽기는 억울하다. 방향을 바꾸자. 그게 1960년 12월 31일부로 서울대학교 조교수로 발령을 받은 동기입니다. 아하. 서울대학교 조교수로 발령받은 것은 음악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때요 영어 교수죠. 아하. 그래서 원래 제가 전공한 게 영문학인데 그래서 영문학을 해가지고 셰익스피어를 공부한다. 생각해봐서 셰익스피어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런 가지고 박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걸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내가 셰익스피어한테 모질한 게 뭐 있는데 그것도 머리가 하나요. 이렇게 대머리는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머리가 하나고 뭐 코는 하나일 텐데 말이야. 내가 그 사람 꼬문이 쫓아생긴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어느 분인가 하는 저희 은사신 피천득 교수님이세요. 네. 억울하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인생인데 셰익스피어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쳐 안 해. 네. 그래가지고 뭐를 생각해놓은 거 하니 영어 선생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좀 네. 가르쳤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도 이제 시간 강사를 가르쳤거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네. 졸업해가지고 영어 하느냐? 회화 못하죠. 네. 글 쓰라면 글도 못 쓰죠. 책 읽느냐 한 페이지 읽는데 일주일 걸리죠. 네. 글을 쓰는데 글도 못 쓰죠. 이건 뭐 듣지도 못하죠. 이거 헛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뭔가 큰 허점이 있다. 네. 그게 맞아요. 뭐냐?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그때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비교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친다 싶고 쓸데없는 것만 잔뜩 가르쳐가지고 진짜 알짜를 안 가르치니까 시간 낭비를 해서 그렇다. 마침 그때 미시간 대학에 미국에 거기에 닥터 라도, 닥터 프리즈라는 두 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2차 대전 때 국방성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군대 들어오는 푸에르토리코니 뭐 큐바니 그쪽 계통의 군인들한테 스페인 말을 가르치는데 아니 영어를 가르치는데 네. 그 사람도 스페인 말을 쓰거든요.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영어를 가르치냐 이거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1년만 하면 영어가 그냥 귀신같이 하게끔 그런 교수법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걸 착수하다가 뜻대로 안 됩니다. 네. 그 5.16이 났죠. 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제가 군대 현역으로 5년 1개월 그리고 국방부 특별 보좌관이라고 해서 군원 관계 네. 미군에서 그때 미국에서 군사 원조 받다가 우리 군대가 자라왔거든요. 네. 그걸 전담해서 7대 장관을 모시고 일을 했어요. 네. 그 방면의 전문가라고 해서 그 대미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보고 도와달라. 네. 그게 동기가 돼서 이제 혁명 정부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게 네. 그 동기가 돼가지고 서울대가 떠나게 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후에 이제 아까 하신 것처럼 저 코리아 헤럴드 있잖아요. 그 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네. 이제 갈라졌지만 그때 이제 공보부 네. 그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평소에 무슨 사업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해보셨는데 안 해봤죠. 코리아 헤럴드 그 코리안 리퍼블릭이라고 그때 네네네네. 했는데 거기에 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아주 만성적자였는데 흑자를 기록하셨다고요. 그것을 주위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무슨 경영 전략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전략으로? 간단하죠. 열심히 한 것뿐인데 신문을 팔아먹으려면은 독자층이 넓어야 하는데 영어 몰라가지고 우리 영자신문 살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직군대 나오면 조그만 해설판을 붙이기로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 해설을 쓰다가 영어 선생이니까 네. 그다음에 편집국에 맡기다가 나중에 이제 코리아 헤럴드 영어 학원을 맹길었어요. 거기에 이제 강사들 잘하니까 시켜서 이제 그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을 때다. 참 보면 언제든지 반가워. 이거 내가 시작한 건데 이겠어요. 네. 근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니까 부수가 부쩍 늘어나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잘 가르쳐야지 독자가 늘 테니까 노는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재본소에 빌려준 스페이스가 2층에 있었는데 그걸 내보내고 그 칸을 막아가지고 영어 학원을 맹겼어요. 그래서 영어를 학원을 맹겼는데 코리아 헤럴드가 그 당시만 해도 영어의 총본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헤럴드에서 영어 학원 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인쇄하는 관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민간업자에 나가고 있는데 그 우리 정부에 일을 하는 데인데 정부에서 돈 한 푼 안 받지만은 네. 우리한테 주셔 네. 해가지고서 참 눈물을 머금고 나중에 이제 그 잘 알게 된 분이에요. 국회의원과장 하시고 상공위원장도 하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하신 유기정 선생이 가지고 있는 사망인쇄에서 가지고 있는 걸 네. 내가 빼앗들은 겁니다. 아주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근데 또 어떡합니까? 네. 사명을 받았으니까 네. 갔다가 관보로 인쇄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7개월 만에 흑자가 났다.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 60년 된 공보부로 불렸지요? 거기에 장관으로 가신 것도 그러면 뭐 어쩌다 보니까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쩌다 본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장 하는데 네. 뭐 그때 이제 참 사람이 지금같이 여러분이 많이 하는 계셨으니까 일꾼이 머리였다나 봐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문화 친설 사절로 동남아도 다니고 그때 외교 관계가 없을 때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고시의원도 하고 뭐 지금 외교관도 내가 시험 문제 나간 걸로 시험 치고 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보장관을 하라고 몇 번 그 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나이 우리 나이로 37인데 만으로 하면 3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놈이 장관하는 건 조금 너무 무거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민정이양이 1963년 12월 17일에 됐습니다. 네. 민정 초대 내각인데 너 그래도 하늘래 좀 해봐라. 네.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살이기냐. 네. 좀 언짢으신 기색들이에요. 그 윗분들이. 그래서 하겠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뭐. 네. 다른 거 없어요. 잊혀지지 않은 일은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 뭐 그 장관에 취임하시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요. 네. 말 맞어요. 나이 그때 40전 아닙니까? 실컷 그 바람도 피고 싶고 바람에 뭐 술이나 먹고 그건데 네. 사실은 네. 처음부터 갑갑하니까는 어떻게 명예롭게 퇴진하느냐. 욕 먹고 나가기는 싫거든요. 네. 명예롭게 터지나 해서 사표를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더니 네. 집사람이 야단쳐요. 여보 장관 했으면 일할 생각을 하고 사표부터 쓰면 어떡하오. 네. 근데 갑갑한 걸 어떻게 예. 그런 거 기억이 나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래? 6개월도 못했어요. 네.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각 총사직이니까 다 나가는 데면 혼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 그 외교관으로 또 활약하신 거는 어떤 연유에서? 글쎄 말이에요. 그 네. 팔자소관인지 네. 그 팔자소관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1960 그게 이제 7년 아닙니까? 네. 3월 20일 그 1차 대전 때 유황도 상륙 작전을 한 유명한 미 제3해병사단장 얼스킨 장군이라고 내 친구가 있어요. 네. 대장이죠. 네. 이 사람이 한국을 내려가 왔는데 그 당시 총리가 정일관 씨하고 나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네. 내가 육군 대회 때 나를 부관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네. 내가 자존심이 강한 놈이니까 부관 같은 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육사 교관으로 도망치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안 했어요. 네. 게다가 이제 공사를 모실 뻔하다 대사를 모실 네. 뻔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총리 때 내가 이제 예방을 갔는데 네. 예방 끝나고 나오는데 김 장관 저 조금 좀 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 네. 뭐예요? 그랬더니 오천석 대사가 사표를 멕시코 대사가 네. 사표를 내셨는데 내년에 거기 올림픽이 있는데 김 장관 가서 일 좀 해주시오. 네. 그 나라 일이니까 뭐 네. 싫다고 할 승일이 않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월 25일에 이제 발령이 나기 직전에 정청리가 전화를 해왔어요. 네. 김 장관이 미안하게 됐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올림픽을 위해서 멕시코 가달라고 자기가 부탁을 했는데 네. 결제서를 가지고 청와대 가니까는 네. 박 대통령께서 아니 김 장관은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음악의 나라로 보내야지 멕시코는 당치도 않다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발령 났으니까 양해를 하셔. 네. 사실 멕시코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네. 10배나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아르헨티나 대사 가면 갑니다. 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가게 됐죠. 꽤 오래 계셨죠 거기? 10년 가까이 있었죠. 네.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 외교관으로서 대사직을 맡은 분들의 평균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한 군데서 3년, 3년마다 3년. 교대하는 거예요. 예. 2년은 잘못하면 2년이고 네. 3년이 이게 되게 보통 로테이션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10년을 하셨어요? 예. 좀 지루하셨겠는데요? 뭐 괜찮았어요. 근데 왜 10년 하느냐 하면 내 충청 북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손들은 버스 가죠. 네. 그런 건지도 모르지 뭐. 네. 10년이 보통 사람으로 보면 한 3년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 그래 참 좋았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또 아르헨티나 대사 가라면 갈 여행이 예. 아주 근데 그 대사로 그 활동하실 때 그 피아노 연주를 해서 아주 여러 외교관들로부터 대단히 그 칭송을 받으셨다고. 그런 말이 있죠. 참새가 네.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느냐 그런 네. 말이 있죠. 그뭐 참새 방앗간을 열심히라는 무슨 뭐 음식점도 있을 때다. 네. 가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있어요. 네. 뭐 스낵집인데 참새 방앗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새같이 말이 피아노만 있으면 두들기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치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절대 안 칩니다. 남 예. 앞에서는. 예. 근데 갔는데 그 서바나 말도 몰랐죠 처음에는. 이제 거기 사람들은 영어를 아무리 내가 영어 선생이라고 해서 하도 유창하게 쌩긋 웃어봐도 인사 악수만 하면 싹 돌아서요. 그게 아르헨티나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의 사람도 영어로 하면 싹 돌아서 버려요. 그런 데란 말이에요. 하물며 동양의 조그만 나라 그때 한국 존재나 있었습니까? 네. 1967년에. 네. 그러니까 사람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대사들 상대단해져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참새가 방앗간에 들려가지고 피아노를 좀 쪼은 거죠. 피아노를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보니까 조그만 한국에서는 내가 몸이 작은 것보다도 네. 보잘것없는 대사가 피아노를 치는데 괜찮게 치더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오 하고 친구를 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구라파 대사들도 나를 또 동격으로 치고. 아니 근데 어디서 치셨습니까? 그 파티장이죠. 아 뭐. 파티를 하는 한 데서요. 잔 쓱 들어간 김에 사람들이 과세를 하니까 뭐씨 오기가 나가지고 혼자서 심심하니까 드라 쇼팽의 판타지 같은 거 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하. 이제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국에서는 점잖게 한국음악협회라고 돼 있는데 네. 거기에는 그 음악가 협회가 음악 애호가 협회가 재밌어요. 모차르트 아르헨티노.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 협회가 돼 있어요. 거기 회장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나보다 한 두 살 위인데 네. 자넷 에리세라고 그 프랑스 계통의 아주 미인인데 그 아줌마가 나한테 반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당신 그렇게 잘하니까 네. 한번 피아노 독주회 좀 하자. 근데 대사가 독주회 할 수도 없잖아요. 책임상. 네. 어떡하느냐. 그러면 우리 그 디나 파티를 하는데 그 돈을 걷어가지고 네. 당신 이름으로 고아원에 희사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네. 자선음악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하자. 좋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한번 했거든요. 네.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그 영국 공사가 피터스라고 하는 공사인데 이게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네. 왔어요.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야 같이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겨울 나그네 몇 곡을 해서 시키고 물론 내가 반주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피아노 독주를 한 30분 쫙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래를 영어 가사에다가 영어 토를다가 그 사람 시키고 네. 또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민요 몇 곡 해서 해서 1시간짜리 프로를 맹글어 가지고 네.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 아주 신문에 거들게 그냥 나오고 괜찮았어요. 예. 그런 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하는 게 좋아요. 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 직업 이외의 것으로 전문적인 것을 뭐 몇 가지 해두면은 어디에 가서나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 피아노를 못 치셨으면 거기서 뭐 정말 참 외톨이로 외롭게 대사 생활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쓸쓸했겠죠. 그러나 그 후에 우리 국력이 커졌으니까 예. 이제는 우리나라 대사들을 피아노 안 쳐도 대접 잘 받습니다. 예. 우리 때 그때 참 어려웠어요. 원래 사실은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피아노 안 쳐도 대접받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피아노 치면 더 좋죠. 아 그러면 더 좋죠 뭐. 그건 내가 또 잘못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 후로 그 국회에 진출하셨죠? 에이 진출이 무슨 진출이에요. 네. 그래 이제 10년쯤 있다 보니까요. 그 대통령께서 그 대머리 그 너무 먼데 귀양 보내가지고 너무 오래되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엔 대표를 한 5년 나갔는데 그때마다 외무장관한테 이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옮겨줘라. 네. 그 외무장관하고 앉아서 지도를 놓고 봐도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참 좋은 데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냥 놔두시오. 네. 이래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이 그리워져요. 네. 그래서 기왕 보내주려면 서울로 보내주시오. 이랬더니 네. 아니 서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특히 전설이 했죠. 네. 그 카카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 대가닥 발령을 내주세요. 2월 22일자로 준보가 없다. 그때부터 후다닥 해가지고 3월 10일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종혁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 어떤 직업이 제일 지금 생각해 보면 흡족하셨습니까? 역시 피아노 뚱땅 걸 때가 제일 행복했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내 이력서 보면은 네. 항상 가르치고 있었어요. 장관 할 때, 대사할 때 빼놓고. 교단 쓰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 음악이 그렇게 좋으시다면 음악은 어떤 음악을 추구하셨습니까? 어떤 음악이라뇨?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그래도 얘기예요? 음악을 하시면서 자신이 네. 그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음악을 하고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무슨 철학이 있으셨겠죠? 어려운 얘기는 지금 밤늦었는데 피곤하죠. 현대 시도 내가 좋아합니다. 네. 현대 음악도 좋아합니다. 네. 현대 그림도 거꾸로 매달아도 잘 모르는 현대 그림도 좋아합니다. 네. 현대 살면서 현대 걸 그렇게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낭만적인 인간이고 네. 자나깨나 낭만이고 죽을 네. 때까지 낭만이고 네. 그 음악도 낭만표 음악을 좋아하고 시도 낭만 시만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네. 낭만표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니까 역시 쇼팽이 제일이죠. 그러면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혼이 실려 있는 음악 네. 좋아합니다. 네. 가령 지금부터니까 벌써 몇 년 전이야 1975년쯤 되는 걸로 아는데 네. 3년인가 5년인가 그때 공간여행에서 서울에 왔었어요. 네. 그래서 산업시찰을 간다고 저 울산 포항으로 다녀오는데 그 버스 속에서 안내하는 아가씨가 네. 73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가씨가 이제 이것저것 선임들 우리 대사들이 모두 같이 탔는데 심심하지 않겠다가 이것저것 익사를 부리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곡을 선사하겠습니다 하고 이미자 씨의 네. 서울이여 안녕 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가씨가 참 노래를 잘 불렀어요. 남 무엇인가 하는 아가씨. 네. 그때 내 총각이었으면 연애하잖아요. 이쁘진 뭐 이뻤다고 합시다. 네. 근데 그 목소리의 성격이 참 좋았어요. 눈물이 그냥 줄줄 나오는데 그 노래를 듣고요. 미친놈같이 눈물 흘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동료 대사가 손수건을 닦아주면서 왜 울어? 그래서 저 노래 듣고 안 울어? 이 사람아 내가 그랬지.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판을 사줬어요. 네.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네. 대중음악이죠. 틀림없이. 물론입니다.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붕짝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지만 나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대중음악이고 클래식 음악이고 현대음악이고 고전음악이고 간에 거기에 어떠한 영혼이 실려 있어가지고 그 영혼하고 내 영혼하고 교감이 들 적에는 눈물 흘리고 좋아합니다. 네. 그저께 우리 교회 할 때 신년음악회 할 적에 네. 신년음악회 네. 너무나 연주가 내 마음에 들었어요. 예. 내가 총감독이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네. 눈물이 막 흘렸다. 네. 옆에 앉았던 마누라도 울고 있어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전혀 소양이 없이 막바로 그 무슨 교향악을 구경하러 댕기고 그럴 수는 없겠죠. 하여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무슨 대중음악을 듣고 즐기고 하다가 조금 이제 연주에 자꾸 구경 가고 뭐 이런 것이 습관화돼야 이제 한 걸음씩 발전해 가지고 뭐 심포니도 보러 가고 무슨 뭐 오페라도 구경 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김 의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예. 참 중요한 데를 타치하셨어요. 흔히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국경이 있습니다. 네. 영어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영어의 단어를 모르고 이디엄이라고 그러죠. 네. 수거를 모르고 문법을 모르면은 영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음악도 다 거기에 단어가 있고 이디엄이 있고 문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 없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판소리 얼마나 기가 막힌 음악입니까? 그 이해 못 하거든요. 네. 그냥 와서 판소리를 여러 번 듣고 그 이디엄을 캐치하게 되면 미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이제 뭐가 어려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베토벤을 듣고 자랐습니까? 쇼팽을 듣고 자랐습니까? 여기 공백 상태에서 했으니까 힘이 들었던 겁니다. 손가락 다물이 힘이 들었던 것이. 그러면 이제 교향악을 들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피아노 공부하면서 슈베르트의 그 미안성 교향곡 있죠? 네. 완전히 외웠어요. 네. 베토벤의 운명 완전히 외웠어요. 네. 차이콥스키 비창 완전히 외웠어요. 네. 덜덜 외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단어, 이디엄, 문법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쇼팽을 쳐도 뭔가 알겠고 슈베르를 쳐도 뭔가 알겠고 그다음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죠. 네.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 배우는데 말이야 문법 따지고 단어 따지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영어 교습의 다이렉트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말 하나도 안 쓰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 잘못한 것이 교실에서 영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관계 대명사고 이건 관계 뭐 부사고 이건 접속사고 뭐 sabjective 무드가 어떻고 영어 시간에 영어를 요만큼 하고 나머지 전부 우리말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이냐 마찬가지로 음악도 직접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M 귀에 꽂고 다녀서 일주일만 하면 귀에 들어옵니다. 한 달만 하면 완전히 알게 돼요. 그다음에 음악 배우면 참 즐거울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을 밟지 않고 서양 음악, 클래식 음악은 무조건 어렵다 하니까 그 기가 막힌 세상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귀에 꽂고 다니면 돼요. 일주일만. 그럼 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또 다음 질문을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유명 시인들의 그 시를 네. 영어로 번역을 하셔서 네.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시를 소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분의 시를 번역하셨습니까? 많이 했는데요. 예. 책으로 나온 것은 조병화 씨, 네. 김소월 씨, 네. 심창호 씨, 그 세 분 것을 책으로 단행본으로 몇 권 냈죠. 네,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급하셨습니까? 외국에도 보내고 그러셨습니까? 그럼 뭐 누가 보냈겠죠. 이제 네. 시내에서 팔았는데 아, 한번 시중에서. 인도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1961년에 친선 사절로 갔을 적에 네. 뉴델리의 박물관에 인도 국립박물관인데 거기를 갔어요. 네. 그 내류 수상이 구경하러 해서 갔거든요. 관장이 미국 할머니예요. 네. 그 들어가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책상을 보니까는 그 김소월 시를 내가 영어로 번역한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어허. 여보 저 책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는 자기 친구가 보내줬다 이거예요. 네. 그 한국에서 누구 이거 좋아서 사가지고 와서 놀아준 거라고. 네. 저거 누가 했는지 하고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동순김 그런단 말이에요. 네. 너냐 그래, 나다 그래. 네. 사인해달라 그래, 사인해주지 뭐.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예. 내가 보낸 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 반가웠죠. 예. 요즘도 그 시의 번역 작업을 하십니까? 합니다. 네.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이 우리나라 거 근래는 어떤 바깥에 분과 알려줘야죠.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서울 시인 클럽의 멤버들과 한 게 있고, 그리고 신창호 씨라고 연세가 많은 나의 선배인데 늦게 시를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경제를 개척한 분이 계세요. 그 양반 시를 요전에 번역해드려. 그동안에 뭐 시를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시인의 시도 많이 그렇죠. 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가 시를 제일 제일 서양 좋아하십니까? 시인 중에서 좋아하는 게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네. 하는 시인데 그걸 작년인가 출판한 게 있죠. 네. 네, 그건 또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네, 네. 하시고요. 네. 그 왜 그 저 프로스트를 좋아하십니까? 그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문과에 다니면서 피아노 쳤잖아요. 네. 그 피아노는 어렵죠. 네. 영어는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망설였어요. 영문학을 할 것이냐, 피아니스트가 될 거냐. 한참 망설일 때 그 피찬드 교수께서 영시를 강의하시는데 바로 그 가보지 못한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프로스트 시를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파른의 심령을 그대로 읊은 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야 이거다. 네. 그때부터 그 시를 좋아하게 해가지고. 어떤 시였습니까? 지금 외우실 수 있습니까? 난 애국가 가서 제대로 못 외워. 그렇습니까? 예, 그 자작시도 쓰십니까? 쓰기는 쓰는데 발표는 안 했었어요. 왜요? 아니, 어디다가 글 내놓습니까? 사람이 체면이 있지.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발표할 정도 상대가 수준이 어때요? 못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네, 네. 겁니까? 내 영시 그렇지 선생을 않을 하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좋은 시만 강의하다 보니까 내 거는 그 어디다가 명함을 내나요? 아 그래요? 그 그래도 여기서 김 선생님의 그 자작시 중에 그 아내라는 자작시가 있으시죠? 하나 들킨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해놨는데 학교 선생이니까 제 연구실에 그걸 어떻게 놓은 걸 학생이 봤어요. 그랬더니 와서 때려 쓰는 거예요. 저희들 시화전을 하는데 네. 선생님 그 시를 주세요. 그래. 네. 들켰는데 어떻게 해요? 네. 가져가려면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거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놨는데 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내 시를 다 하려고 그랬죠. 그거 그냥 전맥 특허로 그것만 팔아먹는 거죠. 그걸 잠시 저희들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내. 한때는 예쁘기만 하던 당신이었는데 이제 젊음은 간데 없고 얼굴엔 주름이요 머리엔 서리가 웬말. 한때는 패기당당하던 당신이었는데 이제 성숙한 어머니 되어 지혜롭고 다정한 미소가 어울리는구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느덧 열반을 찾아서 가족에게 사랑의 축복을 내리는구려. 후광처럼 빛나는 사랑으로. 아주 좋은데요. 네. 근데 그 시를 들으시면서 또 눈물이 나십니까? 눈물이 많으신 성격이신가 봐요.
공연히 저희들이 그걸 또 들려드렸죠. 네. 그 평소의 생활 신조는 어떠신지요? 열심히 사는 거죠. 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육신을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네. 이걸 완전히 연소를 시켜가지고 하얀 재만 안고 죽고 싶어요. 혹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는 데 대한 후회는 없으십니까? 없어요. 복이 많았죠. 예. 오늘은 선생님 여기에서 얘기를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정이 격해지셔서요. 제가 좀 더 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싶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용서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주 그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KBS 교향악단 발전에 더욱 기대를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KBS 교향악단의 총감독으로 새로이 취임하신 김동성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한 인생의 편력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